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4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공직자 행동 국가 운명 바꾼다. 미관 말집 다를 바 없어. 말은 맞는데 맨날 국민 타령하고요.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 다 뒤집어 쓰는 거지. 뭐 가장 큰 책임, 뭐 가장 큰 책임이냐. 예? 정부 업무 늘면 조직도 늘려야 큰 정부 비난 의식에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뭐 에이,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우짜 코멘트 합니다. 이재명하고요 더불어가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위헌 그리고 불법질을 갖다가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 넘어가고요. 63 지선서 광역비례 아이쿠 증원 장원 광역 중대선거구 일부 도의 잘하는데 정치 개혁법안 전격 합의 아이고 참 이쪽에는 또 기득권 수호 야비다 이래가지고 비난하고 아이고 이것도 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밥 쳐드시고 하는 거라고는 불법 자리 장사질밖에 없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뭐, 하는 맨날 뭐 세금 알바 처먹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랑 저런 것밖에 없네. 전재수 한동훈 맞고서 까르띠에 시계 설전 고소조도로 비화되었다. 아이고 전재수는 악의적 흑색 선전과 선동이다. 한동훈이는 안 받았다. 못하면 적반하자. 이거 우짜 이미 코멘트 했다시피 전재수 거는요 강릉 권씨 그거하고 같이 하면요 전재수는 지금 이거 선거 나와리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지금 선택적으로 지금 전재수만 패스된 거죠. 국가가 진짜 기반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엉망진창되고 앉았고요. 이 한동훈이 같은 거 나와가지고 저 설전 버리고 앉아있고 잘 돌아가고 자빠졌다 진짜. 정말 깝깝합니다. 깝깝합니다. 뭐 여러가지 심한 말 하고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깝깝하고요. 이 둘이 붙는 바람에 한국 부산 저시 뭐 선거 지방선거 이거는 완전 똥밭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요.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해가지고 1.29% 상승해가지고 어제 쇼 제대로 또 한번 났죠. 쇼 한번 제대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온수 해가지고 4,850.27달러가 됐습니다. 52평선 계속해서 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볼린저 밴드는 이제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장되려고 하고 있고 이럴 때는요. 일단 넘어가고요. 뭐 은덩이에 대해서는 우짜가 금덩이에 대해서는 우짜가 이미 횡보세를 볼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으니까 뭐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어이구 이저 52평선 위로 올라갔네. 자, 3.55% 어제 트럼프하고 이란이 합작해서 쇼를 한 바람에 우짜 기준에서는 사기질입니다. 쇼를 한 바람에 해가지고 은덩이는 올라갔다 해가지고 1온스에 81.19달러가 됐습니다. 자, 은덩이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말씀드리죠. 자, 이거는 보시면 해가지고 2021년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연간 부족이죠. 부족한 걸 갖다가 100만 온스 100만 트로이 온스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아이고 4,630만 온스가 부족하다 나와있죠. 쭉 해가지고 누적 해가지고 지금 모자리는 건 얼마다 7억 어마어마합니다. 7억 6,200만 온스가 부족하다. 2021년 이후 됩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2026년 올해 글로벌 은 공급 부족량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5% 증가한 4,630만 온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2021년 이후 전 세계 은재고는 누적 마이너스 7억 6,200만 온스가 감소한 겁니다. 감소.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감소한 겁니다. 누적해서 지금 감소한 거다. 이래가지고 실물 은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현재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뭐 은 계속해서 공급 부족은 웃다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디테일하게 보면 이란전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 산업용 은 생산량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3% 감소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올해 예상되었지만 미국 내 은화 및 은괴 수요가 YOY 작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5년 대비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용 은 생산량 감소를 부분적으로는 이미 상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뭐가 터졌습니까? 이란전이 터졌지요. 이란전 관련해서 터진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뭐 석유하고 LNG도 관심 없어요. 지금 뭐 천연가스는 아예 관심도 없고 전부 다 막 기름만 보고 있는데 우짜가 기름도 뭐 기름만 얘기하고 저 뭐 천연가스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요소 얘기하고 황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황 공급 감소가 일어났죠. 황이 엄청나게 지금 수출되는 게 줄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황이 잉여가 많이 남는 거 거의 유일한 곳이 어디였냐면 중동이었습니다. 중동에서만 이 황이 잉여 풍부하게 잉여 상태가 돼가지고 그걸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 뭐 저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지요. 하지만 중국도 황순 수입국이라는 거 수입 그 황 갖다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황을 수입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하여간에 이란전에 따른 황 공급 감소 얼마 전에 우짜가 또 중국이 황하고 황산을 갖다가 수출 금지한다는 뉴스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황 공급 감소로 인해 광산 활동의 부산물 대표적인 부산물이 뭡니까? 은이지요. 은. 은은 은을 갖다가 캐려고 따로 은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구리 등을 갖다가 캐다가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은이다 해가지고 우짜가 대부분의 생산량이 그런 부산물 형태로 나온다고 이미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본 콘텐츠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급량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됐어요? 구리 같은 거, 구리를 갖다가 추출하면 구리를 갖다가 화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쓰인다? 황이 쓰입니다. 황산. 근데 황 공급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당연히 전 세계 글로벌 은 공급량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중동에서 황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줄어들지요. 그래서 올해 2026년 은 공급량은 YOY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우자가 보기에 이거 최소치입니다. 마이너스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오만 원유 6월물입니다. 6월물 보면은 어제 해가지고 트럼프와 이란하고 트럼프의 합작 사기질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0.34%나 폭락했습니다. 폭락해서 1배럴에 93.66달러가 되었다. 이게 됩니다. 우짜가 오늘 조금 있다가 바로 해가지고 이 이란전 해가지고 요약하면서 어떤 이 사기쇼가 나왔는지 예? 그리고 이란이 어떻게 동참해서 트럼프와 같이 사기를 치고 자빠졌는지 우리가 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란 팬들 싫어할 것 같은데 예, 넘어가고요. 이거는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가 0.03%뭐 거의 변동 없죠. 그런데 차트를 보면 뭔가 이 꼬라지가 이상합니다. 보시면 로우가 어이구 97.632 많이 출렁했죠. 예, 어제 많이 출렁한 겁니다. 어제 그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트럼프의 이 쇼, 우짜 기준에선 사기질로 인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어이고 이제 어깨에서 있는 진짜배기들은 저거 사기 쇼다라는 걸 아니까 쭉 밀어 올려 가지고 그냥 거의 변동 없이 해 가지고 마무리됐다. 98.183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해가지고 0.81%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1달러에 1467.45. 많이 좋아진 게 1467원이다. 죽이지요. 예. 한때 해가지고 1455.111원. 이거는 이제 이란하고 트럼프하고 이란의 사기쇼 덕분에 해가지고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폭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백도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엔화 보시죠. 엔화도 0.51%. 엔화의 경우에는 지금 사기질을 하든 어쩌든 간에 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서포트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어제도 보면은 159.5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싸지잖아요. 문제의 이 마지노선인 160엔을 갖다가 계속해서 터치하려고 했는데 어제 미국과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란과 트럼프의 이 사기 쇼 덕분에 뚝 떨어져가지고 157.68N 이래다가 이제 여기도 해가지고 분위기 이상한데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하여간에 어제 엔화는 0.51%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8.231N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면요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걱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론 4월달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렇게 조작질 대놓고 하고 앉아있으면 뭐
4월엔 뭐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 뭐 위에다도 그렇게 이미 예고를 해줬고 뭐 그래 되니까 지금 당장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터지면은 곤란할 사람들이 많죠. 일단 트럼프부터가 곤란하고 뭐 증시 폭락 나오니까 예, 하여간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리가 소제목을 해가지고 브렌트유는 147달러 1배럴에 147달러가 중요하다라는 해가지고 소제목을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요즘은 이거 너무 테크니컬하게 이런 걸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숫자도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판때기가 이거는 뭐 글로벌한 수준으로 사기를 치고 자빠졌으니까 하여간 말씀드리죠.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가 2020년에 피크를 갖다가 쳤었습니다. 2020년 쭉 올라가지고 물론 우자가 그 편의상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다시 쓰는 것뿐 내용을 갖다가 일단 들어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가 2020년에 피크, 즉 우한 폐렴으로 인한 수요 파괴와 이어진 공급 과잉 덕분에 32억 배럴이라는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가 32억 배럴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가 2022년에 24억 6천만 배럴로 줄어들었고요. 2024년에 22억 9,500만 배럴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26년 올해 해가지고 다시 20억 6,500만 달러로 500만 달러다. 20억 6,500만 배럴로 또 다시 또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가 매년 감소하고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왜? 2020년 이때 해가지고 32억 배럴인데 2026년 현재는 20억 6,500만 배럴이니까 6년 만에 얼마나 까바싸졌습니까? 11억 배럴 이상 해가지고 감소했다. 충분히 산수가 나오죠. 2022년 이후 전략 비축량, 그냥 전략 비축용 뭐 이래 얘기도 합니다만 하여간에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는 감소가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생산 중단 물량이 또 얼마나 더해집니까? 하루 평균 910만 배럴이나 생산 중단이 물량이 무려 하루에 91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면 9,100만 배럴. 계산이 나오세요? 100일이면 어떻게 되십니까? 9억 배럴이 넘어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브렌트 이렇게 더해지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때려보면 1배럴에 147달러가 억수로 중요한 저항선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우짜 계산입니다. 우짜 계산. 이 147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우주 대폭발 난다. 예,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단 하나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름판에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 수요 감소 또는 수요 파괴 특정하면 리세션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던지고 빤스런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 까먹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중국의 빚이 유럽, EU, 아이고 이거 너무 커지네. 예, 유럽을 갖다가 유럽 연합을 갖다가 넘어섰다, 추월했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가지고 뭐 차트 이래 쭉 나와 있죠. 해가지고 넘어선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IMF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 부채가 그 정부 빚이죠. 빚이 2025년에 18조 7천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유럽 연합의 17조 6천억, 17조, 야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하네. 17조 6천억 달러를 갖다가 넘어섰습니다. 2025년 작년에. 2008년 이후 중국의 부채는 연평균 무려 17.3%나 증가하면서 2008년에 1조 2천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여기죠. 1조 2천억 달러에 불과했던 빚이 20년도 안 돼가지고 유럽 연합을 추월해버렸다. 정말로 파라볼릭합니다. 로켓 발사하는 수준입니다. 뭐 미국도 뭐 그렇죠. 예, 둘 다 해가지고 자웅을 가리고 있다. 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38조 3천억 달러를 갖다가 현재 돌파했는데 공식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다? 7.7%입니다. 중국보다는 못하지요. 다행히도 중국보다는 빚 늘리는 속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어떻습니까? 좀 이래가지고 떠듬하게 가죠. 유럽연합은 연평균 증가율이 2.9%에 그쳤는데 왜 이럴까요? 미국이 우한 폐렴 이후에만 무려 10조 달러 이상의 빚을 추가하는데 반해서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부채 위기, 뭐 다 아시죠? 유럽 국가부채 위기. 이거 이후에 강화된 재정 규제를 통해서 차입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빚 늘어나는 속도가 뭐 느려 터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빚 얘기했으니까 또 중국 빚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하나 해보죠. 홍콩을 통한 해외 펀드들의 중국 역내 국채 매매량 거래량 중국 국외가 아니고요. 외국에 팔아먹는 게 아니고 중국 국내에서 해가지고 팔아먹는 국채 그리고 채권 이거 거래량이 3월에 1조 2천억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1790억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기록했고요. 데일리 일일 평균 하루 평균 거래량 또한 550억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81억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 대신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중국의 풍부한 유동성과 에너지 충격에 대한 낮은 익스포저, 노출은 중국 국채가 다른 채권 또는 국채에 비해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올리게 만들었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 역내 국채 이거는 정부 국채하고요 국가보증위안화 표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들은 홍콩 시장을 통해서 이 채권 그리고 국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빚 봤으니까 글로벌 빚도 한번 보시죠. 끝내줍니다. 예, 전 세계 부채가 348조 달러를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이란전으로 사상 최악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제 성장률 하락이 동시에 예고된 가운데 국제금융협회 그러니까 IIF죠.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부채, 전 세계 빚이 2025년 기준입니다. 2026년이 아니고 2025년에 29조 달러나 급증해서 사상 최고치인 348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2017년 이후 전 세계 빚은 전 세계 부채는 120조 달러 이상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52% 이상 증가했는데 원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2017년 이후니까 특히 우한폐렴, 우한폐렴 때 경기 부양책 펼쳤고요. 그리고 이후에 반복되는 경제적 충격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 재정 적자 이래 되겠죠. 정부 재정 적자 대표적 어디입니까? 미국. 우리나라는 뭐 아닐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도 뭐 빚 엄청 많게 만들고 있죠. 예, 이재명 정권하고 더불어하고. 그나마 윤석열이 있을 때는 비협조적으로 해서 그나마 증가율이 줄었는데 지금 다시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다가 넘어가고요. 해가지고 소제목 이것도 호주는 이미 위기 2단계다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브루나이와 한국으로부터 50만 배럴의 디젤을 추가 확보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앨버니즈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두 차례의 선적, 그러니까 두 척이라는 소리죠. 두 척. 디젤 운반선 두 척. 이거를 통해서 1억 리터 또는 2,600만 갤런의 디젤을 추가 확보했음을 발표한다라고 말레이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척은 어제 내가 방문했던 브루나이에서 오고 다른 한 척은 한국에서 온다라고 발표했는데 이후에 여러 차례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첨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멜버른 남서쪽에 위치한 호주 주요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호주의 연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는데요. 호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의 비축량은 38일치가 남았는데 IEA가 권고하는 최소 비축량이 얼마입니까? 90일이죠. 예, 그런데 호주 비축량은 38일치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 요거는 분명히 체크하시고요. 참고로 앨버니즈는 동남아시아 2개국 순방을 통해 호주로의 원유, 연료, 비료 공급을 늘리고 그 대가로 무역 파트너들 즉 물건을 준 국가들에게 대한 LNG 공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물교환을 하겠다. 뭐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요약하면 57만 배럴을 갖다가 두 척에서 합산해서 57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이거 호주 국내 소비량의 하루치에 불과합니다. 꼴랑 하루치입니다. 근데 하루치 확보했다고 이 상황을 갖다가 좋아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떠들고 있다는 거는
현재 상황이 호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예, 우짜 기준에서 호주 포함 많은 국가들은 이미 위기 2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짜 기준에서 3단계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그냥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지고요. 자, 이결안전 49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말씀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해가지고 우짜가 보기에는 뭐 글로벌하게 낚았습니다. 자, 아라그치가 나와서 뭐랍니까? 뭐 레바논에서 휴전이 유지되는 동안 인라인 위드 하니까 휴전이 유지되는 동안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다가 뭐 모든 상선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오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죠. 예, 휴전 기간 동안은 그래 한다. 앞으로 휴전 기간이 며칠 남았습니까? 열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까지는 완전히 개방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예? 이미 발표한 그리고 합의된 이란 항로를 따라라 이 말 아닙니까? 이란 항로를 따르라는 소리 뭡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 통행료 받겠다고 지금 통행하는 루트 그 길을 갖다가 이미 딱 만들어 놨는데 거기로만 해서 완전 이거 말장난인데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봉 누른 숫자만 10만 9천 개나 됩니다. 10만 9천 명 말이 되는데 이거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예? 왜 그럴까요?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즘 이란 팬들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란을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급의 초강대국이 되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짜가 보기에는요, 이란은 꼴랑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이거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리고 뭐 국제법 타령할 것도 없고 자기 영해도 아니잖아요, 이거. 꼴랑 호르무즈 통행료나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트럼프의 조작질 서포트나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예? 이게 뭐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뀐 거 없어요. 무슨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이 앞에 것 때려치우고, 이 뒤에 걸 보여야 돼. 이게 핵심이라니까. 이거 이름이 발표한 합의된 이란 항로를 따서 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참네. 하여간 특정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발표 난 후에, 아이고, 가면 된다, 이래. 가다가 전부 다 백도하는 영상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백도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이구, 가도 된다, 이러면서 가다가 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백도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어제 해가지고, 이 코미디 같은 쇼가 나는 걸 갖다가 해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우짜가 만든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하면 이란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관세 협정을 통해 트럼프가 뭔 협박질 했습니까?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산 석유 제품, LNG 등을 구매하라고 압력을 넣고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이 약속했지요. 우리나라도 넣습니까? 뭐 에너지 해가지고 구입한 데 가지고 돈 억수로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행이. 예?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자, 이러니까 어떤 쇼가 났습니까? 이란전하고 터진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폐쇄해서 아시아가 트럼프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뭡니까?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생산 시설을 갖다가 파괴해버리고 트럼프가 이 강권에서 팔아먹으려 했던 거, 이 팔아먹으려 했던 걸 갖다가 잘 팔아먹게 어떤 거 미국산 에너지 팔아먹는 거 이걸 갖다가 옆에서 서포트했다. 두 가지 사안에서 이란은 트럼프를 도왔다 이게 됩니다. 이러려고 하메네이가 죽었습니까? 예? 이러려고 하메네이가 죽었냐고. 하여간에 유가가 급락했죠. 유가가 급락한 건 우짜가 보기에는 매우 부당합니다. 부당하고요. 시장 개장 전에 발표된 시장 조작에 해당하고요. 펀더멘털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짜 북의 유가는 곧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짜 기준에서 트럼프와 이란은 현재 같은 연합이다, 동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름판에 있어서는 관련해서 발틱 국제 해운 동맹 줄여서 빔코라고 하죠. 여기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발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 후 논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못 믿겠다 이 말이죠. 네가 말한 거 못 믿겠다 이 소리입니다.
참 이것도 웃긴 얘기를 하나 또 말씀드려봅니다. 3월 27일 우자가 이미 한번 두 번 해가지고 공매도 쇼가 한번 있었다. 언 놈이 그 팔아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세 번째 케이스가 추가됐습니다. 3월 23일에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갖다가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전 15분 전에 5억 달러짜리 기름 공매도가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의 발표 직후에 유가가 얼마나 떨어졌다? 마이너스 15% 폭락했었고요. 또 이어서 4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미국하고 이란 해가지고 둘이 휴전을 한다라고 발표했지요. 근데 이거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무려 9억 5천만 달러짜리 기름판에서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미 소개해드렸죠. 자, 그런데 어제 또 하나 터졌습니다. 4월 17일에 이란의 호르무즈 재개방 쇼 발언 20분 전에 7억 6천만 달러짜리 또 공매도가 또 터졌습니다. 지금 벌써 이란전 해가지고 딴 거는 볼 것도 없고요. 다른 것도 많은데 일단 그건 제끼 놓더라도 기름판에서만 무려 3번의 공매도 쇼가 있었다. 공매도 언놈이 공매도를 해서 짭짤하게 남겨 먹었다 이게 됩니다. 기름판 한쪽으로도 3번의 조작질이고 이른바 평화 거래는 누군가들이 털고 빠져나오게 만든 후에 나머지 부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 팔려버렸다. 부담이 지어졌다. 이게 됩니다. 정보를 미리 안 누군가들은 땡을 잡았죠. 네, 땡 잡은 겁니다. 참고로 사우디 재무장관은 컴퓨터 화면에 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로 나오는 걸 보고 그 가격으로 이 페이퍼, 종이 가격이 아닌 진짜 원유를 사려면 행운을 빌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현물 원유 가격은 1배럴에 얼마다? 120달러에서 16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는요.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언 놈들이 여론을 조정하고 언 놈들이 공매도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타먹고 앉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완전히 돈떼기 해가지고 도박판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자, 이건 해가지고 우자가 해가지고 알리시아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이 배가 지금 이제 이라크 앞에 가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제재 대상 유조선인 알리시아호가 좀 줄이죠. 예, 알리시아호가 이란산 원유를 갖다가 선박간 환적 ship to ship 트랜스퍼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란산 원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IS 신호는요 이라크 앞에서 잡히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기술을 누가 줬다? 중국이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있는 곳, 이 배가 실제로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닌데 이 AIS 신호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기름을 확보하는 건 대표적인 제재 회피 수법입니다. 알리시아호가 다음 주 후반쯤에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 해군이 잡을 수 있는지 못 잡을지 웃자견조로 흥미진진하게 일단은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니케이,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 해가지고 뭐 아시아 타임인가? 예, 거기 나온 기사인데 그냥 막 이미지만 끌고 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쿄와 런던 간 항공권 가격이 90% 그러니까 2배 가까이 폭등했고요. 일본, 호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국가에서 항공유 공급 부족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항공유 수출은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요. 트럼프는 이란전을 통해서 현재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자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페트로달러 끝났다. 예,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걸 또 호르무즈 옆에 가지고 띄워놓고 또 말씀드리죠. 이란전이 7주 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날수로 치면 49일 차인데 7주 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체크해야 될 점들을 우자가 요약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석유 재고가 크게 감소 중이고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합작 봉쇄. 누가 합작입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합작 봉쇄. 예, 이거는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고요. 세 번째, 호르무즈 위기로 아시아 정유시설 가동률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공유 위기는 공급 감소 원인도 있지만 공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현재는 어떤 게 더 문제다?
사재기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공급을 못 믿으니까 사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북미 지역 알루미늄 공급 위기도 발생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란전 속에서 미국 에너지 업계는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다. 이걸 갖다가 우짜가 7주차를 갖다가 넘기면서 해가지고 우짜가 체크할 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이거만 하느냐? 아니죠. 요즘 뭐 에너지 쪽 얘기 빼면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스위스 다국적 에너지 상품 거래회사 비톨의 애널리스트 사이먼 워렌이 4월 13일에 우자가 뭐 밀린 거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4월 13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ARDA, 그러니까 아카데미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여기 ARDA 컨퍼런스에서 발언한 내용을 우자가 말씀드립니다. 2026년 이란전으로 이래가지고 전 세계 정제 능력이 하루 평균 500만 배럴 이상 감소했으며, 원인은 중동 지역 내 정제 시설 가동 중단과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량 감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워렌 이 친구는 전쟁 발발 후 중동 지역에서 약 하루 평균 300만 배럴의 정제 능력이 가동 중단되었으며, 추가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중동 이외 지역, 중동 밖에 있는 지역에서도 하루 평균 2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의 정제 능력이 추가로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그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제 처리량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월해는 우리는 혼란의 중심에 있으며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동 지역 내 가동 중단된 정제 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데만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또한 월해는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1200만 배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열흘만 해도 1억 2천만 배럴입니다. 하루 평균 1200만 배럴이 감소했고 원유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가동 중단된 수천 개의 유정을 기름 뿜뿜 나오는 유정을 갖다가 재가동하는 데만 수주가 걸릴 수 있다고 했고, 중동 지역의 원유 순 수출량이 전쟁 발발 이후 하루 평균 900만 배럴,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900만 배럴, 열흘이면 9천만 배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일이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9억 배럴이나 되는 거죠.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의 원유 순수출량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석유 수요는 평년 대비 약 1억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 지역의 항공유 수요도 하루 평균 30만 배럴 감소했고, 중동 지역 관광 산업에 타격이 가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2026년 GDP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워렌이 속해 있는 비톨 이거 스위스에 가지고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여기서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침체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보고요. 자, 넘어가서 똑같이 해서 계속해서 49일차 요약을 또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뭐 이상한 이름이 나오죠. 당고테 나오대. 당고테. 여기 어디냐면 나이지리아에 있는 저 석유 해가지고 정제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유 공장이라 보시면 되겠죠. 2026년 3월 기준 나이지리아 당고테 정제 시설의 제트 연료 그리고 등유, 케로시니까 등유죠. 우리나라 말하면 등유. 제트 연료와 등유 수출이 하루 평균 4만 9천 배럴을 갖다가 넘기면서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드 맥킨지, 이 에너지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아주 친숙한 회사지요. 우드 맥킨지 부사장 앨런 겔더는 4월 초에 원유 및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나이지리아 당고테 이 정제 시설의 총 마진이 1배럴당 30달러를 넘는다고 평가했는데, 4월 현재 유럽 정유 시설들의 1배럴당 마진은 15달러. 그러니까 이거 나이지리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또 블룸버그 기사인데 막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소제목은 영국 CO2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난에 푸드 쇼티지, 식량난에 대비한다. 프리페어 식량난에 대비한다 해가지고 기사가 던데 말씀드려보죠. 이란전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뭐 5만 거 다 감소입니다. 5만 거 다 부족이고요. 정말 중동 우습게 봤죠. 여기 딱 길목을 갖다가 자르면서 지금 뭐 5만 개 다 부족입니다. 5만 개. 어제도 우자가 헬륨 얘기하고 뭐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여간에
이 공급, 이산화탄소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국은 식량 공급 차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합리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매장이 텅 비는 상황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이제 안심을 시키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2026년 6월, 그러니까 다다음 달이죠. 6월까지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 상점에서 이 온라인한다. 오프라인 매대에서 상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우자가 보기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CO2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산화탄소는요 제품 포장, 맥주 제조, 탄산음료 생산, 돼지와 닭 등 이런 동물 도축, 그러니까 우리 고기 먹으려면 야들 잡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식품 산업에 필수적이고요.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또 병원 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 백신, 장기 이식용 기계를 갖다가 냉각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체 형태의 이산화탄소, 뭡니까? 드라이 아이스죠.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의료 부문과 이것도 원자력 부분, 민간 원자력 발전에서도 이 이산화탄소, 특히 또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게 또 매우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공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 북동부에 있는 앤서스 바이오 에탄올 공장을 일시적으로 재가동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가지고 독일 구구 AFD 집권여당 따돌리고 지지율 1위다. 이거는 당연한 소리고요. 우짜 뉴스 보면 들으신 분들은 우짜가 이미 코멘트한 거 아실 겁니다. 독일은 AFD가 1등이고요. 지금 선거열 치른 다음에 1등 먹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독립당이 1등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메르츠 사상 체제지 당연하고요. 지금 현재 선거 치르면 AFD가 1등 한다. 이렇게 우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가지고 베네수엘라 이른바 헝거 본드라고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아 채권 가격이 이래 가지고 올라간다 이게 됩니다. 예, 상승한다, 값어치가 좋아진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2017년에 골드만삭스가 액면가 대비 31센트라는 똥값에 매입한 이 채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여기서 발행한 채권인데, 이걸 갖다가 골드만삭스가 완전 똥값에 사면서 어떤 이름이 부여됐다? 헝거 본드, 기아 채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채권 가격이 보시면 해가지고 갑자기 튀죠. 이거 어떻습니까? 마두로가 미국에 잡혀간 때 동지들이 팔아먹어 가지고 잡혀간 때 이때 가지고 올라가죠.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초 최저치였던 액면가 대비 20센트에서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올랐다? 35센트. 그러니까 액면가 대비해서 35센트, 발음이 잘 안 되네. 35센트까지 올라가면서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70%나 급등했습니다. 가치가. 이 가격 상승 원인은 채권 발행 방식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PDV에서 나머지 채권들 여기 있죠. 2022년, 2035년 이것들 비해서는 여전히 가장 싼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른바 기아 채권, 헝거 본드 여기서 보여지는 움직임은 마두로 축출 이후에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약 600억 달러,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디폴트 낸 게 얼마냐? 지금 빵꾸 낸 게 얼마냐면 600억 달러입니다. 이거 6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및 PDSA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 차트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워싱턴과 카라카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수도죠. 워싱턴과 카라카스 간 정치적 해빙 조짐이 보이면서 대규모 부채 구조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덕분에 이머징 마켓 채권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갖다가 현재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느 게 베네수엘라 물건이
우자가 말씀드리다시피 기아 채권, 이른바 헝거 본드 기아 채권은요, 마두로 정권의 신속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었지만 액면가 대비 너무 똥값으로 거래되면서, 누가 거래했다? 골드만삭스가 그랬다. 이러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뭐랬다? 자신들이 굶주리고 있는 동안, 자신들이 굶주리고 배를 갖다가 부여쥐고 있는 동안에 투자자들이 정부를 지원했다는 이 도덕적 분노가 일으켜지면서 이 이름이 헝거 본드 기아 채권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베네수엘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던 얘기인데, 하여간 넘어가고, 미국 S&P 500 나스닥 호르몬 통양호요, 연일 사상치고요, 올타임 하입니다. 우자가 좀 전에 해가지고 영상 뭐 전반부냐 뭐 하여튼 초반이냐 해가지고 우자가 해가지고 호르무즈 이저 49일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어떤 사기 쇼가 나왔는지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렸으니까 퉁치고 넘어갑니다. 퉁치고 넘어가고, 우자 일단은 지금 현재 회원용으로 올려놨는데, JP 모건의 미국 이란 협상 관련 투자 전략 리포트라는 걸 갖다가 우자 견적으로 올려놨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떤 해가지고 통방하에서 지금 주식판을 올리려고 하는지 우자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거는 뭐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올려놓긴 올려놨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우자가 정리한 겁니다. 이번에 가지고 AI를 이용해서 정리한 건데, 지난 45일간 터진 주요 시설들 리스트입니다. 죽이지죠. 예, 보시면, 예, 요게 4월 15일, 4월 14일, 그러니까 최신이 제일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게 우자가 좀 전에도 호주가 에너지, 그러니까 위기 2단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이거 비바 에너지 진롱의 정유소, 여기 빅토리아주에 있는 진롱, 여기서 대형 화재미 폭발 터져가지고, 예, 호주 내 2개 정유소 중 하나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절단이 나 있다. 그래서 지금 호주 총리가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름 구걸하고 자빠졌다, 이게 되죠. 예, 그런 가운데 4월 14일에도 터졌고, 4월 9일에도 멕시코 터졌고요. 이것도 뭐 음모론계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자, 4월 7일에도 인도에서 터졌고, 4월 4일에는 어디입니까? 러시아에서 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열심히 드론 공격을 하면서, 예, 죄를 뿌리고 있죠. 그리고 4월 3일에 인도, 4월 3일에 똑같이 또 러시아에서 해가지고 수출 터미널, 이걸 우자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자, 이거도 해가지고 또 터졌지요. 예, 이거라도 공격도 터졌고, 3월 23일에는 또 발레로, 이것도 해가지고 또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말이 많았는데, 하여튼간에 여기도 또 해가지고 폭발 터졌고요. 3월 12일에도 텍사스주에서도 또 사고가 터졌고, 3월 5일,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우자가 계산한 겁니다. 여기도 텍사스에서 미국에서 미리 터졌고요. 그리고 3월 1일에는 에콰도르에서 또 일이 한번 터졌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또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호주 건만 일단 좀 전에 호주 총리 건하고 연결된다는 거, 이거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지난 45일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그리고 폭발 사고를 겪은 주요 시설들 리스트입니다. 근데 이거 우자가 보기에는 1970년대 일어났던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우자 개조로 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다? 석유 생산량이 그 당시 1970년대에는 마이너스 4% 감소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얼추 우자가 보기에는 이거 석유 제품까지 다 합치면 그냥 거의 마이너스 2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감소한 겁니다. 마이너스 20% 감소고요. 바이든 때 뭔 짓을 했지요? 예, 노드 스트림 또는 노드 스트림이 인위적으로 폭파가 되었지요. 예, 범인이 누구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특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때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드 스트림이 인위적으로 어느 놈이 폭발을 시켰고요. 범인은 우크라이나 친구라는데, 우크라이나 친구 혼자 그 짓을 한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우짜 뉴스 보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하여간 넘어가서 트럼프는 올해 1월에 베네수엘라를 급습해서 마두로 체포하고, 그리고 추가 공급 석유의 추가 공급을 갖다가 시장에 공급되는 것 갖다가 사실상 차단했고요. 차단하는 결과를 일으켰고, 자, 2월 말에는 또 뭘 짓을 벌였습니까? 이란전을 벌여서 글로벌 공급을 갖다가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자, 이란은 거기에 사실상 합작해서 페르시아만 내 호르무즈 폐쇄에다가 페르시아만 내 생산 시설들에다 부셨고요. 자, 우짜 기준에서 우짜는 이미 뭐 3월 둘째 주 넘어가면서 대강 계산은 다 나왔는데, 지금 일단 뭐 4월달이 됐으니까 일단 뭐 대강해서 돌아간 건 다 이제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 보이실 것 같은데, 대강 통박이 보이는데요. 중국과 전 세계를 갖다가 석유 공급으로부터 고립시켜서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산업 생산 능력을 갖다가 감소 및 붕괴시키고, 미국산 에너지를 팔아서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모든 곳들의 경제가 미국보다 더 나빠지는데 우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목표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미국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든지 그거는 우짜가 보기에는 상관없고요. 왜? 트럼프는 이제 재선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통령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 하여간 우짜겐적으로 이번 사태를 우한폐렴에 자주 비교하고 있는데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 불쌍한 국민들, 국민들은 역사를 알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관련해서 이걸 해가지고 헤지펀드하고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 갖다가 투기적 투자자들을 하는데 이들이 현재 미국 달러에 대한 순매수 투기 포지션, 투기 포지션을 갖다가 180억 달러로 늘리면서 지난 1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참고로 이들 투기적 투자자들은요, 해지 목적보다는 가격 추세와 거시경제 전망에 따라 포지션을 취하고요. 2월 달에 기록한 순매도 포지션 마이너스 210억 달러에서 완전히 180도 디비져 가지고 완전히 리버셜 돼 가지고 현재는 달러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을 잡아놨던 거 흥미진진하죠. 이들의 포지션 변화는 지난 2주 동안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참고로 역대 최대 매수, 그러니까 이들 투기적 투자자들의 역대 최대 달러 매수 포지션은 2019년 한번 찍죠. 2019년 그리고 2025년 초, 이거 2025년 초 여기죠. 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한 최대 얼마였다? 350억 달러였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다 됐다는 소리가 되겠죠. 베이커 휴즈에서 나오는 오일리그 카운터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4월 17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그러니까 미국 셀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한 기름 펌프 지나는 거 드릴링 숫자는요, 전주 411개에서 410개로 1개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총 천연가스까지 다 포함한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545개, 545개에서 543개로 2개 감소했습니다. 그럼 산수하면 계산이 나오죠. 천연가스도 1개가 감소했다. 유가는 뛰는데 미국 친구들은 드릴링 하는 숫자를 갖다가 줄이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